을사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유독 부진했던 시장이지만 아픔은 뒤로하고 오늘 첫 거래를 힘차게 시작하시죠. 보통 1월엔 1월효가 까치 랠리라고 해서 주가가 다른 달보다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해 주식시장에 까치가 올까요? 지난해 증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올해 증시 전망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체크하겠습니다. 2024년 국내 증시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코스피가 전년 말 대비 9.6% 하락하며 2,400선마저 내줬고요. 시가총액도 2,000조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1.7% 급락해서 678포인트 선이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 증시 가운데 사실상 꼴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부진했습니다. 양 지수 모두 전형적인 상고하저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반기엔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하반기 들어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 휩싸인 영향이었습니다. 작년엔 변심한 외국인의 웃고 우는 장세가 연출됐었죠. 외국인 지난해 상반기에만 23조 원 넘게 역대 최대 규모 순매수에 나섰다가 하반기에 대거 팔아치우면서 결국엔 1조 3천억 원 매수 우위에 그쳤습니다. 기관은 1조 5천억 원 순매수 기록했고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5조 4천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6조 4천억 원 순매수해서 수급 주체들 가운데 가장 강하게 사들였고요. 외국인도 1조 5천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4조 4천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이번에도 개인은 외국인과의 수익률 게임에서 완패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11%대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1.04%였는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현대차였고 그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를 대거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 현대차 쪽에서는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인공지능 AI를 비롯해서 바이오와 방위산업, 전력 등 글로벌 주식 테마의 주요 테마들을 집중 공략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쪽에서 큰 수익을 거뒀고요. 더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 등 바이오 대형 종목에서도 좋은 성적 냈습니다. 연초에 소외됐던 게임주 크래프톤을 저가 매집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관은 밸류업 수혜주인 금융주를 중심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순매수 10위권 내에서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까지 4개가 금융주였고요. 경영권 분쟁으로 변동성을 키운 고려아연으로는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고배당주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험과 운송 장비, 부품, 그리고 금융업종이 18에서 25%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에 화학과 섬유, 의류, 전기, 전자에서는 20-30%대 손실이 났습니다. 올해 시장 반등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환율입니다. 지난해 환율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 말 이후에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1,472원 50전, 1년 동안 무려 184원 넘게 뛰었습니다. 한 해 상승률이 14.3%에 달합니다. 2024년 1월 2일 1,300원으로 문을 열었던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우리나라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고점을 계속해서 높였습니다. 올해도 환율이 쉽사리 내려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통상 정책이 시행되면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1,400원 중후반대가 뉴 노멀이 된 상황에서 시장이 고환율을 잘 다루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국내 증시가 상반기에 어려움을 겪은 후 하반기 점차 나아지는 상저하고를 전망한 곳들이 많습니다. 각 증권사별 내년 코스피 상하단 예상 밴드를 정리했습니다. 10개 증권사가 발표한 예상 밴드는 하단 2,100포인트에서 상단 3,206포인트로 상하단 격차가 1,100포인트를 웃돌아서 투자자분들에게 복잡한 선택지를 안겨주는데요. 하단 밴드를 가장 낮게 잡은 증권사는 2,100을 제시한 DB금융투자입니다. DB금융투자는 경기 둔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연초에는 안전자산에 집중하고 하반기부터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상단 밴드를 가장 높게 제시한 증권사는 3,200 SK증권입니다. SK증권도 거시경제 변동성이 크면 연저점과 연고점 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밖에 하나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여러 증권사가 상반기에는 방어적으로 투자하되 하반기 반등할 경우에 주식 투자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증권사가 제시하는 코스피 예상 밴드와 추천 전략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시장을 흔들 굵직한 이벤트들 정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의 통화정책 회의는 제외하고 올해 테마성 이슈들만 좀 추렸는데요. 이번 달이 바쁩니다. 당장 CES 2025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2월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25 언팩 행사가, 그리고 3월에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와 중국 양회, 그리고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습니다. 4월에는 서울 모빌리티 쇼, 상하이 모터쇼와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더불어서 미국 암학회가 열립니다. 5월에 미국 임상종약학회까지 상반기에는 제약 바이오 쪽 이벤트가 다수 열릴 전망이고요. 6월에는 나토 정상회의와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그리고 7월에 아마존 프라임과 데이와 일본 참의원 선거를 거쳐서 8월에 잭슨홀 심포지엄, 그리고 9월에 아이폰 신작 언팩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10월에 세계은행과 IMF 연차 총회를 소화하고 11월에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12월에 사이버 먼데이를 비롯해서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와 경제공작회의까지 줄줄이 이어집니다. 올해도 정말 바쁜 해가 되겠습니다. 푸른 뱀의 해, 푸른 뱀은 옛날부터 지혜와 치유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역대급 어려움을 겪은 시장이 회복되고 또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시장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